자, 이제 고려의 사회 모습인데요. 고려 사회 모습 굉장히 유니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 가지 조직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고려에는요, 향도라는 게 있어요. 이 향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향을 피우는 무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활동을 했냐면, 이들은 매향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매향. 향나무를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향나무가 떠오를 때, 미륵이 내려와서 중생을 구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향을 피운다, 미륵이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무슨 종교와 관련이 있을까? 그렇죠. 딱 불교와 관련이 있네. 불교 관련 조직이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요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출발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마을 공동 조직. 마을 공동 조직으로서 그 마을에 상장 제례, 사람이 죽거나 또는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함께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또 이제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 이건 여러분들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향도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로 좀 굉장히 자치적 조직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고려란 나라는 왕이 관리를 지방에 전부 다 파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단일화된 중앙 집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향촌에서, 그래서 향리가 주도하는 그런 어떤 자치적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던 사회가 바로 고려 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민구율제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민구율제도. 자, 일단 우린 배웠어요. 태조 왕건 때 그 민생 안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흑창이라는 게 있었다. 왕건 때 조직이 된 건데요. 요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의창이라는 조직으로 바뀝니다. 의창이라는 조직으로 바뀌고, 이런 조직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바로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요거는 이제 고구려의 진대법과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사회의 여러 조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특히 이제 여러분 고려하면 여러분 놓치지 마실 게 뭐냐면 고려의 여성의 어떤 가정 내 지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 내 지위. 이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왜 여성들이 왜 시집에 가서 시집살이 한다라는 거, 요즘도 왜 명절 되면 왜 그 며느리들 스트레스며 이게 매번 언론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다분히 우리의 어떤 전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다분히 조선시대, 그것도 특히 조선 후기의 어떤 그 국한된 어떤 모습들, 이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현재까지 연결된 어떤 모습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높아요. 자,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균문상속이에요.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재산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돼요. 똑같이 나눠야 돼요. 내가 형이야, 내가 오빠야, 내가 좀 더,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유언을 하셨을 경우에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1991년도인가? 굉장히 최근내에 바뀐 법을 우리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조선시대에 내려왔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균분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균분상속이 이게 보장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 현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선시대의 어떤 그 흔적들이 강하게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려시대의 어떤 풍습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균분상속이었어요. 균분상속. 그러니까 균분상속이니까 당연히 여성들도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게 왜 이상해요? 아니, 심지어 어떤 곳에 가면 이게 술잔을 따를 때 여자들은 또 못 따르게 해. 아니, 어떤 곳은 제사를 지내는데 열심히 차려.
막 힘들게 차려. 그리고 나서 절은 또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선시대. 조선의 어떤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늘 그래왔다는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네. 왜 딸들이 제사를 안 지내지?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사 지내는 분도 있지만, 어쩌면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는 모습들, 왜냐면 법적으로 교문상속 됐으니까. 딸도 제사를 지내고, 네. 아들들이 이제 딸 집에 이제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도 이상한 모습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역사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음서제 있잖아요. 음서제. 이 음서제가 외가 쪽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있어. 우리 외삼촌이 5품 이상 문말 귀족이야. 그럼 나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이 있지만. 외가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쪽, 남성 쪽 그런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적에 기입을 할 때 그냥 남자 여자 따로 아니에요. 그냥 나이순이에요. 나이순. 나이순. 첫째가 여자야. 그럼 여자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또 호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가정 내의 어떤 그런 지위들 속에서는.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이건 조선 초기까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분제. 역시 고려도 신분제 사회니까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모습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배층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배층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자, 지배층들의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층인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고려의 지배층, 고려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네, 바로 호족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호족. 이 호족들의 플러스 육두품들, 그죠? 예, 육두품들이 손을 잡고 바로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득권화되면서 문벌귀족화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문벌귀족들이 내려놓질 않아. 와, 결국은 네, 무신들의 칼에 맞아 죽어. 네,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들. 그런데 이때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네. 이 몽골의 항쟁 과정 속에서 결국 무신들이 무너져요. 그리고 원간섭기 이어지면서 원의 비일부터 성장하는 세력들, 바로 권문세족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다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습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지배층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모습들인데, 지배층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꼭대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또 다른 지배층 중에서도 하급 지배층들이 있어요. 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바로 중류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류층. 자, 이 중류층 중에는요, 주로 이제 그 하급 관리들의 그 이름들이에요. 주로 이제 허드렛일 또는 어떤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서포트해준 어떤 그런 서류 문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사람들인데 잡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남반이라든지. 관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군반. 그 군반은 아시죠? 여러분들 군인전 받는 사람들. 군인들. 그리고 그 향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향리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류층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양민들이 등장을 해요. 이 양민들, 피지배층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피지배층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서 이제 피지배층들을 한번 살펴보죠. 피지배층. 자, 이 피지배층에는요, 양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양민들 중에서도 백정과 향부곡 소민들이 있어요. 선생님, 백정은 천민 아닌가요? 오케이, 좋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백정은요,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이 달라요. 네, 물론
고려의 백정이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늘 존재해요. 그러다가 이제 천민으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쨌건 간에 좀 이렇게 분류적으로 본다면 고려는 백정이 있고 고려는 양민이 백정이고 조선은 양민이 조선 백정이 천민이라는 거. 이렇게 일단 좀 기계적으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양민, 이 백정, 고려시대 양민을, 고려시대 백정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니까 백정들이 누구냐면 그냥 일반 농민들이에요. 일반 농민들. 일반 농민들을 바로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세금을 납부하겠죠. 조세, 공납, 역. 이거는 여러분들 그 경제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로 조세, 공납, 역, 조세의 의무가 있겠죠. 이 백정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향부곡 소민들이 있어요. 이들도 역시 양민이야. 천민 아니야. 근데 이 향부곡 이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했죠.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소민은요. 소민은 바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왜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이의 난 무신정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부곡 소민들이 있는데 이 향부곡 소민들은 그럼 백정과의 무슨 차이냐? 뭐 이 사람들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 농사는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에서 뭐 반란이 벌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향이나 부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원래 군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군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반란이 일었다 그러면 이게 향부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요 세금을 좀 더 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정들보다는 좀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신분적으로 본다면 양민에는 해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 하나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민이 있어요. 천민. 천민 중에서 대다수는 누구냐면 대다수는 노비입니다. 노비. 노비가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왜 만적의 난에서 이 만적의 신분이 노비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매매와 증여와 상속의 대상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매매, 증여 그리고 상속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은 정말 그 인간 이하의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천즉천법이 적용이 돼요. 일천즉천. 이게 뭐냐면 한쪽이 천하면 곧 천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 중에서 아빠는 양민이고 엄마가 천민이야. 둘이 결혼했어. 아이가 나왔어. 그러면 그 아이의 신분은 뭘까? 둘 중에 지금 한 명이 천민이잖아. 그럼 이 아이는 무조건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자 노비가 그러니까 노비가 뭐냐면 노는 남자 종이고 비는 여자 종이에요. 이걸 합쳐서 노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비쌀까? 여러분들 지금 강아지 분양받을 때도 수컷이 비싸요? 암컷이 비싸요? 암컷이 비싸잖아. 그죠? 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여자 종, 비가 더 비싸요. 왜? 아이를 낳을 수, 그 아이는 곧 재산이 되니까. 일천즉천법에 의해서 재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이렇게 정말 상품으로 이제 취급하는 게 바로 이 신문지 사회에서 이 노비였다라는 거. 진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어떤 신분제도의 어떤 밑바닥에 바로 이런 노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건 이렇게 신분제가 있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 사회는 그 앞에 있는 시대, 바로 폐쇄적 골품 제도가 있었던 그 고대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과거를 통해서 실력에 의해서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상대적으로 좀 열려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고대라고 부르지 않고 중세라고 부른다. 왜? 인간의 자유의지가 확대된 상대적으로 고대보다 확대된 시기였기 때문에 고대와는 좀 다른 시대, 그래서 중세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번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